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그 중앙대학교 그 재성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겸임하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5분에서 한 7분 정도로 좀 줄여주시면은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권대사를 맡고 있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동안의 북한 인권 문제는 뭐 어느 일국의 NGO 또는 국제사회 여러 나라 NGO 연대를 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에서 결의를 채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 인권 유린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 범죄다는 거죠. 범죄. 그 범죄에는 특정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관여하고 있고 그 정치 지도자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인도 범죄는 또한 그런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뭐냐? 유엔 헌장 제39조에 평화에 대한 위협, 그 threat to the peace, 평화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죠. 유엔 안보리에서는 평화에 대한 위협하면 무슨 9.11 테러라든가 무슨 뭐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권 탄압을 행하는 이 반인도 범죄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 평화에 대한 개념을 좀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죠. 또 유엔 인권이사회라고 휴먼 라이츠 카운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1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진행 중인데 거기 인권이사회에서 뭐 UPR 프로세스도 있고 또 특별보호관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뭐 3시간 하고 말이죠. 또 여러 가지 결의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유엔 인권이사회 절차와 별도로 유엔 총회 산하에 반인도 범죄조사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고 각국의 인권 지도자 우리 몬데빅 전 총리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하벨 전 대통령이나 말이죠. 뭐 카터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인류의 양심을 대변하는 반인도 범죄조사위원회를 유엔 총회 산하에 직속기관으로 구성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ICC는 국제연맹 범인을 체포해서 신병학교에서 사후 처벌이다 이거예요. 현재 진행 중인 심각한 반인도 범죄를 억제하고 경고하고 중단시키는 데 미흡하다 이거. 인권이사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총회 결의 매년 거 갖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강력한 어떤 그 반인도 범죄 조사를 구성하고 그리고 인류의 그 목소리를 담아서 북한의 행동을 좀 억압하는. 그리고 유엔 총회 왜 이걸 주냐? 안보리는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유엔 총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올해 한국전쟁 60주년인데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11월 달에 평화를 위한 단결결이라는 게 채택이 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Uniting for Peace Resolution. 유엔 안보리가 나서지 못할 때 그럴 의지도 좀 박약할 때 총회가 나선 그런 선례가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1956년에 이제 수에즈 운하 사태에서 이 UNEF라고 해서 국제연합 긴급군이 창설된 사례가 있는데 유엔 총회를 좀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매년 금년 11월에도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가 상정이 될 텐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업그레이드 현재 그 작년과 같은 똑같은 북한 결의안 인권 결의안 총회에서 이런 반인도 범죄 조사위회를 유엔 총회 직속에 설치하라. 그리고 그 좋은 아이디어를 오늘 우리 제안하셨는데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그 개념도 도입하고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북한 인권법을 지금 미국, 일본만 제정했잖아요. 이 북한 인권법 세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EU, 영국, 프랑스 또 한국도 이걸 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그 근거를 유엔 총회 결의에서 좀 그 근거를 좀 삽입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각국이 좀 호응하도록 촉구하는 결의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토론은 그 김태훈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님은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그 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그 반인도 범죄다, 인권 침해다라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는 측면이 있고, 또는 북한 밖으로 북한 외국 국민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외국 국민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하는 측면은 그 납치 범죄가 되겠습니다. 키드냅, 납치 범죄가 되겠고, 이 납치 범죄는 다시 또 이걸 시기적으로 나눈다면은 이제 내일 모레가 참 6월 25일이 돼서 이제 6.25가 발발한 지 60년이 됐습니다만은 그 6.25 전쟁 때, 그러니까 1950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북한이 계획적으로 남한의 그 민간인들을, 아주 중요한 민간인들을 10만 명 이상을 납치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잊혀지고 있는데, 그 납치범,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휴전이 성립됐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계속 북한이 남한 사람, 외국 사람 이렇게 납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전후납북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일어나는 납치 범죄를 이제 전시납북이라고 할 수가 있고, 휴전협정 이후에 일어난 것을 전후납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북한 주민 이외의 외국인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가 바로 이 납치 범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북한이 자기 내부 주민들에 대해서 자행하고 있는 인권 침해가 있죠. 그것은 이제 잘 알다시피 아까 오전에도 그 증인들이 나와서 참 호소를 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치범 수용소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식량난이 굉장히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같이 백성을 굶기고 있고, 이와 같은 이제 북한 내부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이 납치 범죄부터 우선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천안함 사태가 났습니다만은, 이 천안함 사태가 남으로써 우리가 이것이 과연 우리가 평시가 아니로구나, 전시로구나, 휴전 중이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국민들이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시 납북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6.25 60년 전에 1950년 7월부터 9월 또는 그 이후 몇 달 사이에 그 10만 명이 되는 민간인들이 납북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잊혀져 왔어요. 여태까지. 국제적으로도 그것이 잊혀져 왔습니다. 왜 잊혀져 왔느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서도 이 북한에 의해서 자행된 그 10여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민간 납북자들을 실향 민간인, 즉 전쟁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난민이라는 의미의 디스플레이스드 시빌리언, 이렇게 아주 애매한 중립적인 용어를 썼다 이겁니다. 이게 참 유엔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해가지고 북한의 그 납치 범죄라는 것이 부각이 되질 않고 전쟁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실향 민간인으로 그냥 둔갑이 되어버렸습니다.